안녕하세요, 세윤입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스탑, 말할수록 손해보는 세 가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말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해요. 남뿐만 아니라 나 역시 내 말에 내가 나를 찌르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해롭게 하는 거, 그것도 결국 이제 내 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오늘은 특히 내가 말을 할수록 나를 찌르거나 상처 입히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어떤 이야기의 첫 번째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해야 되는 목표, 말하지 말아야 되는 목표를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개발, 동기부여 강사들 많죠. 공통되게 하는 말 중에 선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말해서 도움이 되는 목표는 이제 말하는 게 좋은데, 일단 예를 들어보면 다이어트, 금연, 운동 이런 거 널리 퍼뜨리는 게 나한테 유리합니다. 다들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나 다이어트하고 운동합니다. 술 그래서 안 마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선언해두면 이제 좀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도움을 받죠. 작심 3일 되면은 다들 놀려대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연도 마찬가지. 내가 담배 다시 피우면 당신 아들입니다. 이런 거. 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보는 사람한테 10만 원 준다. 이런 거. 그러면 악거스라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에요. 나는 이 회사가 내 목표가 아니었어. 이렇게 동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다니면서 공부해서 내 목표로 했던 그런 고급 공무원 시험을 보겠어. 합격하겠어. 이렇게. 이런 말은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런 목표는. 그렇게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남의 목표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 찾기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 내 목표에 대해서 너무 100% 기뻐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부모님이나 아주 극소수만 그렇죠. 대부분 어떤 이제 자기가 그 위치까지 함께 가지 못할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 안 된다고 이게 딱 진짜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질 수 있어요.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이 친구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일단 시간 낭비,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 안 될 거야 라고 의기를 꺾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 하셔야 돼요. 주로 이제 부정적이거나 지금 친하지만 그가 이루어놓은 실적이 별로 없는 사람, 평판도 별로, 성실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한테는 의논하지 마세요. 내 목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뻔한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얘기했다가 나만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듣고 나서 그치? 안 되겠지? 시간 낭비겠지? 그래, 말자. 이렇게 하면 결국에 이제 나만 손해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후배한테 제 목표를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후배였는데, 목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비웃더라고요, 후배가.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배를 그 이후에 안 만났어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만날 거야. 이런 오기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런 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 내 목표나 꿈을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웃음을 당하면 나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말하면 손해보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예요. 이것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치 이제 벌거벗듯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자기의 사생활, 가족사, 지병, 인간관계에 대한 어두운 스토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거를 주제로 말이 많아질수록 손해보는 케이스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걸 말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내가 그 얘기를 상대한테 나 우울증 약을 지금 몇 년째 복용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이제 복용한 지인들이 제 주변에는 많아요. 제 주변에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선입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안 먹으면 그게 차라리 더 위험하다는 거를 이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상담을 받거나 약 먹거나 이러는 거 적극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고 우울증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어떤 정보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엉뚱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가족 문제. 어린 시절 뭐 아버지의 폭력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또는 동생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봐요. 뭐 이런 얘기들. 어두운 가족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될 테마예요. 그러니까 남과 마음을 나누겠다고 어두운 가족사를 말하는 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상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런 말을 들어줄 만큼 그렇게 품이 넓은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일입니다. 상대는 마음에 짐이 되거든요. 부담이 되고.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대단히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상대한테 부담이 됩니다. 역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단히 믿었던 선배가 있는데 자기가 저지른 부정행위를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이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데미지가 컸어요. 그렇게 나 배신당했어. 다시는 그러고 나서 그 선배 안 봐. 그 일만 생각하면 사람이 무섭다. 또는 뭐 후배한테 완전 뒤통수 맞았어. 그럴 줄 몰랐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본인이 손해보고 막 배신당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상대는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왜 인간관계가 저럴까? 저 사람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네? 왜 그럴까?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어두운 인간관계 스토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질투할 만한 일에 대해서예요. 남들의 질투를 유발하는 말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하는 거, 자기 자신한테 손해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한마디로 자기 함정 자기가 파는 일인데 자기가 파고 성실하게 가는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일단 돈 자랑한다면 질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상대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 자랑하면 그걸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러워, 난 너한테 너무 호감이 간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돈 자랑을 또 막 밥 사고 막 뭐 선물도 하나씩 이렇게 쭉 돌리고 뭐 그렇게 돈 자랑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막 땅값 오른 얘기, 뭐 차 바꾼 얘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돈 쓰는 데는 인색하다. 그럼 정말 비호감의 아주 전형이 되는 거예요. 비호감의 전형. 자식 자랑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식 자랑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 정말 친한 친구, 그 친구도 아이들이 다 뭐 무난하게 잘 이제 돼가는 그 친구한테는 너무너무 내가 진짜 내 자식 자랑이 하고 싶을 때 밥 사면서 이제 살짝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드디어 이제 지가 가고 싶다는 회사 들어갔잖아. 입사가 됐잖아. 근데 내가 밥 사는 거야 오늘 이러면서. 다른 애들은 안 불렀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 너한테만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어. 이거 오케이. 그런데 이제 취업 잘 안 된 자식이 있는 친구가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 자식 취업 자랑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시험 간 아기 뭐 애가 안 생겨서 걱정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쓰면서 이제 수심이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 동창이 있는 데서 뭐 아들 낳았다는 자랑 뭐 이런 거 하면 결국 내 인성과 품성 다 스크래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어떤 이제 무슨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테마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센스 있는 거고요. 이번에 뭔가 일이 잘 풀렸어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얘기를 굳이 내가 막 이렇게 뭐가 잘 됐어요, 뭐가 잘 됐어요 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이제 딱 자랑을 하게 되면 좀 객관적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툴을 이용해서 홍보를, 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이제 내가 자랑이 하고 싶으면 필요할 때 이제 홍보, 객관적인 홍보를 한다고 기준을 잡으면 홍보와 자랑은 다른 거니까 뭔가 이제 상대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더 어떤 이제 알려서 뭔가 더 잘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그 기준,
절대로 나는 내가 손해보는 어떤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기준, 이런 기준들이 우리를 살면서 조금 더 이제 지혜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팁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